가족을 만나다. 두 번째 가족을 만나다인데, 자, 결혼은 두 남자가 죽어서 부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. 저 이 부분에 100% 동감하는데, 제가 신혼 때 엄청 싸웠거든요, 와이프랑. 정말 피터지게 싸웠는데, 그때는 물론 제가 좀 빚이 좀 많아가지고 좋을 일이 없었어요. 대출을 많이 받고 결혼을 시작해가지고. 제가 흑수저 출신이라서 제가 좀 빚을 좀 많이 졌거든요. 그래서 와이프한테 거짓말했어요. 빚이 이 정도 있는데 그 정도면 괜찮다 했는데 제가 좀 빚을 조금 더 많이 통장을 보여줬더니 막 노발대발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예, 좀 냉전이 좀 오래 갔거든요. 근데 그래서 두 남녀가 죽어서 부부로 다시 태어나는 거고 총각대의 마음, 처녀대의 마음을 좀 버리고 좀 그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죽어야 돼. 일단 죽어야 돼요. 철저히 죽어야 돼요. 빨리 죽어야 돼요. 처녀 총각대의 마음을. 저는 또 그게 좀 빨리 버리지 못해가지고 좀 많이 싸웠는데 지금은 이제 뭐 죽었다기보다는 죽음을 당했죠, 제가. 그래서 그래서 결혼은 두 남녀가 죽어서 부부로 다시 태어나는 거고, 그리고 부부는 부모가 먼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. 부모가 행복해야 돼요. 부모가. 그래서 근데 저는 뼈 때린 이야기 해드릴게요. 그냥 저는 막연히 아름다운 이야기 안 한다고 했잖아요. 자, 부모가 먼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저는 일단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돼요, 우리 부부가.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제가 왜 신혼 때 왜 싸웠냐. 지금 생각해보면 대출 때문에 그래요. 대출이 오골 재니까 세상이, 저는 결혼하자마자 카드 뺏겨가지고 이제 또 월급 용돈 받으면서 썼는데 불행한 거예요, 이게. 내가 쓰고 싶고 먹고 싶으면 못 먹고 술도 못 먹으니까. 대출 갚아야 되니까. 싸웠던 이유가 경제적인 부분이 좀 컸던 것 같아요, 제가 봤을 때는. 그런 답답함이. 결혼하기 전에 막 썼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카드 뺏기고 대출 많다고 맨날 혼나니까 막 짜증나는 거예요, 삶이. 그래서 하지만 제가 대출이 점점 줄어들면서 약간 더 이렇게 가정이 좀 화목해진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. 경제적으로 안정이 먼저 돼야지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여기서 안정적으로 빨리 좀 올라가야 되는데 그 뭐 재테크 이야기를 제가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 재테크도 제가 말씀드린 거죠.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돌아가면 부부가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은퇴 자금을 마련할지 그리고 어느 정도 뭐 임대소득까지 했지 그런 것들을 우리 뭐 소장님도 부자 수업 책 쓰셨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부가 좀 고민을 많이 해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산을 뭐 어느 정도 뭐 몇 평짜리 아파트가 최종 목표인지 저 지금 결혼하고 제가 지금 올해 16년 됐지만은 거의 뭐 1년에 1평씩 제가 늘리고 있거든요. 1평씩 늘리고 있어요. 그 맛도 더 있더라고요. 한 평씩 늘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최종 고을이 뭐 서울에 있는 뭐 어디 정도 아파트에 얼마짜리 집인지 아니면 수도권 얼마짜리 집인지 그리고 뭐 지방에 있는 뭐 어느 구에 뭐 대구면 수성구에 어느 몇 평 아파트인지 이것 또한 저는 부부가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다시 돌아가면 인서울로 아이들의 대학 수준을 정하듯이 이 또 마찬가지로 계속 부부가 경제적인 통일, 경제적인 관점의 통일, 아이 학교에 대한 통일 이런 부분을 계속 통일시켜야 되는 거죠. 네. 그 과정들이 계속 연속이 돼야 되는 거고 네, 중동은 아까 유튜브 말씀드렸고 여행은 네, 당연히 행복의 종합 선물 세트가 가족 여행이라고 하잖아요. 자, 제 이야기 제가 어떤 이야기 드리고 싶냐면 저희가 좀 옛날에는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 나오고 이런 게 되게 부러웠어요. 그래서 막 좋은 데 가고 싶고, 뭐 하와이도 가고 싶고, 뭐 미국도 가고 싶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 행복은 강한 게 아니고 이 빈도가 횟수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해외여행 되게 큰 거, 막 비싼 거, 큰 거 갈 거 좀 쪼개가지고 좀 국내 여행을 좀 조금 더 자주 가고, 그 다음에 막 정말 그 뭐 미국권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한 번씩은 좀 약간 조금 좀 저가 상품으로 뭐 동남아를 갔는지 이렇게 약간 횟수를 좀 쪼개가지고 가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행이 그 행복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하잖아요. 가족 여행이. 떠나는 순간 새로운 걸 보게 되고 새로운 환경에서 어쩌면 한국을 떠나가지고 또 가족에 대해서 한 번 더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는 거죠. 그래서 여행을 좀 정기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. 이게,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너무 굳이 막 비싼 해외여행보다는 뭐 제가 좀 요즘 많이 가는 게 한동안 갔었는 게 쿠팡으로 해서 이렇게 요즘 쿠팡 요즘 먹지만 당일치기 막 가는 게 있대. 버스 타고 막
당일치기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있어요. 저 통영 뭐 목포 갔다 오고 저기 뭐 군산 갔다 오고 막 이렇게 당일치기로 2만 원이면 그날 버스만 대절해서 뭐 버스 타고 다 떠나는 거예요. 그래서 근데 1만 원 더 주면 아침에 도시락도 줘요. 그렇게 3만 원 그래서 갔다 오고 했는데 그 코로나 터지는 엄청 지금 막 그 여행사 엄청 붐이었거든요. 근데 코로나 터지면 완전히 죽었는데 그래서 2만 원, 3만 원 이거 가지고 저는 이제 그걸 가지고 갔다 온 거죠. 근데 해외여행 뭐 하와이나 미국 뭐 유럽 갔다 오는 그런 감정 행복의 이 폭이나 그냥 1만 원, 2만 원짜리 그냥 아침에 양재역에서 타가지고 군산 갔다 온 거랑 물론 차이는 커요. 하지만은 그 빈도수가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, 저는. 그래서 꼭 누가 너무 큰 거 한 방, 돈 모아가지고 1년치 돈 모아가지고 여름휴가 갈 때 큰 거 한 방, 이거보다는 자기자기 쪼개가지고 경제적으로나 한국도 뭐 해외여행 큰 거 8번 갔고 국내 여행 20번 갈 수 있고 20번 갈 수 있거든요. 뭐 제주도 한 번 가고 나머지 또 국내 여행 뭐 우리 해외여행 좋은 데 가면 인당 한 300, 400 들잖아요.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행복은 강도가 아니고 빈도니까, 횟수니까. 그래서 이것도 경제적으로 10,000원짜리, 20,000원짜리도 좋다. 우리 가족이 손잡고 떠난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.